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중개사무소 제3절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일단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가지. 자,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 첫 번째가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은 결론적으로 3개예요. 3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때 그 기준은 3개인데, 중개사무소 설치는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디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냐면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안. 등록관청은 그 단위가 어떻게 되죠? 등록관청은 관할구역, 등록관청은 그 단위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는데 몇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냐?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소는 몇 개란 소리입니까? 1개예요. 자기 사무소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2개, 3개를 막 여기저기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무소는 무조건 1개예요. 1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주된 사무소는 1개입니까? 1개예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도 무조건 1개예요. 1개고. 자, 여기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같은 거,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요거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예전에 이제 떴다방이 있죠. 이런 거 설치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파라솔,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임시중개시설물이라고 그래요. 설치하면 안 돼. 법인인 개업도 당연히 설치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여기 두 번째 기준이고, 자,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일단 신고를 해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주된 사무소가 속한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무엇을 분사무소라는 거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라고 하면 일반 회사의 지사나 지점격을 말해요. 우리는 분사무소라 불러요. 지사 안 부르고 분사무소라 불러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고, 지사 지점격인 분사무소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개인인 기업들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는 거지. 맞죠? 자, 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는 거지, 분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의무가 아니니까.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는데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하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하려잖아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이때 등록관청은 어느 등록관청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등록관청이냐 하니까 주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예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서 분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울산 남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싶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해운대구청 가서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맞죠? 주된 사무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분사무소는 거의 모든 사항들이 다 주된 사무소 관리합니다.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들은. 자, 그리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이라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해운대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운대구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몇 개소입니까? 자기 사무소는 1개소예요. 2개, 3개 안 됩니다. 1등록 1사무소. 그리고 두 번째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안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설치 기준이었고, 자, 두 번째. 분사무소 그러면 설치 기준 볼게요.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기준 두 가지인데, 분사무소를 누가 설치하겠습니까? 법인이 설치하겠죠. 어디다가 설치하냐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군, 구. 등록관청이죠.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어떻게 합니까? 제외한 시, 군, 구별로 분사무소를 두는데 한 개의 사무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자, 한 개의 사무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두는데 한 개의 사무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분사무소 한 개를 둬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니고 같은 시군구 안에는 두 개, 세 개를 둘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빼고 나머지 시군구에다가 각각 하나씩 둘 수 있다. 이 말이지. 맞죠? 우리나라 총 시군구 수가 100개다. 그러면 몇 개까지 둘 수 있어? 분사무소는 99개 맞죠? 네, 한 개는 주된 사무소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법 조문 위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법 조문 위주로. 자, 분사무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자를 안 부릅니다. 뭐라 부릅니까? 책임자라고 부릅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를 안 부르고 책임자라 불러요.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공인 중개사일 것. 이 말이죠.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걸 네 글자로 뭐랍니까? 특수법인이에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다. 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농협 있잖아요. 농협, 자산관리공사, 산림조합 이런 데가 있어요. 이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자,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규정을 배제하겠다 이 말이죠. 책임자의 규정을 배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안 해도 된다.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자격증 없어도 책임자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서는.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차이가 나니까 많이 물어보겠죠. 자, 이번에는 설치 절차로 가볼게요. 세 번째, 분사무소에 관한 설치할 때의 그 절차. 자, 분사무소를 두려는 자. 누굽니까? 분사무소를 두려는 자. 법인입니다. 분사무소를 두려는 자는 첫 번째, 설치 신고를 하러 가겠죠?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예, 주사무소. 등록관청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청이면, 예, 해운대구청 가야 돼요. 울산 남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싶다. 그래도 주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울산 남구청 가는 게 아니고. 자, 갈 때는 항상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까? 있어요. 별지 서식이 있어요. 요걸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가지의 서류를 첨부해요. 여기서 첨부 서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책임자 있습니까? 여기에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죠.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실무교육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거지.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바로 보증을 설정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걸 가져가야 돼요. 보증 설정 증명서를 가져가야 돼요. 설치 신고할 때 바로 가져가야 돼요. 첨부 서류로서. 요게 뭐하고 차이 나는 거 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저번 주에 등록 절차 있죠.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그때 보증 설정 신고는 언제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성의 없다. 맨 마지막에. 자, 언제 했다고요? 자, 언제? 세 번째. 오. 더 성의 없다, 진짜. 자, 세 번째는 맞아. 세 번째 맞아요. 뭐 하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7일 이내 서면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보증 설정 신고는.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안 가져갔어요. 서류를. 맞죠?
왜 등록 신청할 때 서류를 안 가져간 거지? 뭐가 안 나와서? 자, 보증서가 안 나온 게 아니라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큰 깨달음. 자,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설정을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증 설정하고 딱 들어갔다 치자. 근데 등록이 안 됐잖아. 그러면 괜히 가입한 거잖아요. 괜히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7일에 서면 통지를 받고 보증 설정 신고를 한 겁니다. 그때 한 거예요. 등록 신청할 때는. 근데 왜 얘는 분사무소 설치는 왜 바로 신고할 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이 등록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법인이 등록돼 있으니까. 법인이 이미 등록돼 있으니까 바로 보증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적었잖아요. 빨간색으로. 이게 세 번째, 분사무소를 확보했겠습니까? 네. 확보했잖아요. 사무소를 분사무소 확보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있죠. 분사무소 확보 서류에 건축물이나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서를 같이 첨부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하나 더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게 한 번 더 나와. 이 기재지연 사유서가 총 3번 나오는데 저번 주에 한번 나왔죠. 오늘 나오고 또 나중에 또 나와요. 한번. 3번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첨부를 할 필요 없는 걸 한번 적어볼게요. 첨부 X. 첨부할 필요 없는 거 첫 번째 뭐? 책임자의 자격증. 자, 책임자의 자격증 첨부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지? 자격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렇죠.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 시도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합니다. 자격증은 첨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인 등기상 증명서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 대장. 요거. 전부 다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 확인하는 서류들이에요. 첨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부 X 좀 알아두시고. 개설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가지고 첨부를 해가지고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주죠. 두 번째 신고를 했다 그러면 며칠 이내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조문에 며칠 이내 이런 말 없는데 조문상에 요 설치 신고서 상에 보면은 처리 기간 7일 돼 있어요. 그걸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때 물어보는 거 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잘 안 물어봅니다. 신고서 서식상에 제목 위에 보면은 그 옆에 처리기간 7일 돼 있어요. 근데 조문상에는 없고 그냥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 예전에 신고 필증이라고 했었어요. 신고 필증.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플러스 여기에서 지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체 없이 아니고 여기서 지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 관할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통보해 줍니다.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청장이 누구한테 통보하겠어요? 울산 남구청장한테 통보하겠지. 여기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되겠죠? 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설치 예정 지역 관할에 통보. 이 절차예요. 간단하죠, 절차. 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가 사무소에 관한 뭐 공동 사용입니까? 사무소 공동 사용이에요. 자, 이 사무소 공동 사용인데 이 사무소를 같이 쓰자는 거예요. 사무소를 같이 쓰자는 거지.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소를 왜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법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법이 없어 보여.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적어 놨어요. 그 목적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근데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요거는 사무소만 딱 같이 쓰는 거지 모든 게 개별이라는 거예요. 각자입니다. 모든 업무가 다 개별이에요. 각자예요. 사무소만 딱 같이 쓰는 거예요.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동업 아시죠? 동업. 동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본도 투자 같이 하고 이익도 같이 이제 분배받고 그렇게 하는 게 동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을 텐데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업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동업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업은 절대 하면 안 돼. 동업은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잘 되면 돈이 잘 되잖아요. 돈이 막 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다 가지려고 그래요. 막 싸워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잘 돼도 문제고 안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저리 꺼지라 그러면서 맨날 저녁 늦게 다니고 싸운다고 또.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동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건 동업이 아니에요. 얘는 공동사무소다. 물론 공동사무소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공동사무소를 했다 치자. 뭐 옆에 사람은 한 건에 10건 하고 있는데 나는 한 건도 못 하고 있으면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그게? 사무소에 같이? 열받아서 못 하지. 때리치 아프지 그냥. 공동사무소 하여튼 구질구질하게 사무소 같이 하지 마세요. 구질구질하게.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한데 그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요, 한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식사도 막 이제 같이 이제 끼리끼리 어울려요. 100명씩 앉아서 수업 듣잖아요. 그러면 같이 막 다 같이 움직일 수 없고 끼리끼리 어울려요. 원래 사람들은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게 돼 있죠. 그리고 끼리끼리 이제 어울리면 밥도 먹고 언니 동생끼리 밥 먹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되면 이제 성적이 좀 나오잖아. 그러면 성적이 좀 나오면은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 우리 언니 마음도 잘 맞고 뭐 식성도 비슷하고 같이 이제 성적도 좀 나오고 합격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왜? 싸우는 게 아니고 바보들끼리 뭐 할 건데 지금. 둘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거 어찌 하는 건데 이러면서 말해요. 이거 뭔데 이러면서 이거 뭔데 이거 찾아봐도 없던데 이러면서 바보들끼리 뭐 할 건데 지금.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을 딱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딱 구해서요. 있어.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1년 동안 같이 한번 이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세요. 혼자서 구해가지고 단독으로 하세요. 같이 하면 또 싸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구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 그 사무소 차리는 데 있어서는 보증금만 좀 있으면 되잖아요. 권리금 안 준다 치고 보증금은 나중에 회수할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만 좀 있고 하면은 월세 좀 싼데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나 바로 오픈하는 게 좋아요. 오픈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 바로 오픈하면 뭐 또 손님이 올까봐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판이 새 건데 그럼 누가 오겠어? 한번 딱 보면 알잖아요. 초짜 이러면서 막. 절대 안 와. 걱정해. 3개월 동안 안 와요. 그래가지고 1개월 만에 그냥 1개월 만에 끝나요. 이 배우는 거는. 스스로 이렇게 막 착거리 하다 보면은 더 빨리 해. 자기 일이기 때문에. 더 빨리 노력하고 더 빨리 하기 때문에 바로 오픈해가지고 바로 하는 게 열정이 있을 때 바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해보다가 한 3개월 해보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때려치우고. 그리고 다른 공부하고 또 빨리빨리 그렇게 하셔야 돼. 자꾸 니적니적하면 이거 뭐 못해요. 자격증 따놓고도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시기가 놓쳐버리면. 그래가지고 바로 있을 때 머릿속에 좀 약간 남아있을 때 바로 해가지고 바로 하고 안 하면 바로 때려치우고 바로 그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무교육 바로 이제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바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합격된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실무교육 신청해서 바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나오면 바로 자격증 복사해가지고 갖다 주면 되고, 그래가지고 바로 사무실 알아보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사무소만 딱 같이 쓰자는 거예요. 사무소만 딱 같이 쓰자는 거예요. 모든 게 개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사무소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가 하니까 첫 번째가 개설 등록할 때. 개설 등록을 할 때 내가 등록을 내가 하는데 이제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일단은. 그래가지고 친구가 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사무소 같이 쓰자는 거예요. 친구한테 같이 가자는 거지. 친구한테 친구 사무소를 같이 쓰겠다는 거지. 또는 두 번째, 자 내가 이제 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친구 사무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사무소를 어떻게 한다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반드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동사무소를 할 때요. 공동사무소를 할 때 우리 법에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별에 관계없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부칙도 같이 사용됩니까? 부칙도 같이 사무소 공동사무소 됩니다. 부칙, 법인, 분사무소 다 사용됩니다. 같이. 그 다음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수에 대한 제한도 없고 사무소의 면적에 관한 제한도 없습니다. 면적 제한도 없다. 그리고 공동사무소를 하겠다고 뭘 신고하진 않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 관계와 업무 관계는 다 뭐가 된다고요? 개별인 거예요. 개별. 각자예요. 등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각자예요. 고용인 고용부터 해가지고 고용부터 간판도 각자, 우리 각자, 휴폐업도 각자, 행정처분 벌제도 각자. 전부 각자예요. 모든 것이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돼. 점심때 밥도 어떻게 먹어야 돼? 각자 먹어요. 각자. 같이 모여가지고 먹으면 안 돼. 각자예요. 각자. 그런데 등록을 할 때 등록 신청하겠죠. 사무소 이전할 때 이전 신고하겠죠. 그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누구의 승낙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는 첨부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게 친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친구가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친구의 승낙서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기업의 승낙서가 필요하지 임대인의 승낙서가 아닙니다. 건물주의 승낙서도 아니고 되겠죠? 다른 기업의 승낙서 첨부 요거. 그런데 또 모든 기업에 대해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사무소 공동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업무가 정지 중에 있는 기업. 업무가 정지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소 공동 사용을 제한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한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 정지 중인데 내 사무소에 다른 사람이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승낙서 써줘야 되죠. 써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업무 정지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낙서를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으로 사용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공동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 친구랑 내랑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업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내가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 사용 중이었잖아. 제외입니다. 두 번째,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두 번째, 사무소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 자 맞춰보세요.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내가 업무 정지 중인데 계약 기간이 다 됐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나가라 그래요. 그럼 나가야 되죠. 나가가지고 사무소 이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걸 해놓으니까.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거지.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사무소 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 내가 이제 업무 정지 중인데 지금 상태가 계약결이 다 됐다. 그래가지고 임대인이 나가라 그런다. 그러면 나는 나가야 되겠죠. 나가면 다른 데 사무소를 이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소 이전이 안 되면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뭐 정지가 끝나면 뭐. 그럼 난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뭐 어린이집도 아니고 지금 집으로 왜 가는데 지금? 집으로 못 가지. 자, 업무 정지 중이다 내가. 근데 계약 기간이 다 돼가지고 나가라 그런다. 그럼 나는 다른 데 사무소를 구해서 가야 돼요.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집으로 가야잖아요. 갈 수 있게 해줘야지. 뭐 업무 정지라고 사무소 이전도 못 합니까? 예? 자, 이걸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사무소 이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전 된다고 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전이 안 된다고요. 내가 단독으로 구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되는데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단독으로 구해서 가야 돼요.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문이 나오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이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힘들어지는 거야 지금. 너무 많이 아니까는 막 안 되네 이러면서 막. 자, 휴업 중이다. 그럼 내가 휴업 중이죠 지금. 근데 계약기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임대인이 나가라 그래. 그럼 나 사무소 이전 됩니까? 되죠. 안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자, 내가 휴업 중인데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또. 그럼 언제 되는데 도대체. 내가 휴업 중이에요. 업무 정지 중이 아니라고 휴업 중이에요. 그럼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휴업은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휴업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공동사무소 됩니다. 업무 정지는 잘못입니까? 잘못이지. 그거는 공동사무소가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읽어보고, 지문을 읽어보고 잘 해야 돼요. 이게 풀어야 돼요. 자, 사무소 공동사용까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119페이지에 중개사무소의 설치입니까? 자, 중개사무소 설치는 양가로 1번에 1등록 1사무소라고 돼 있네. 원칙. 맞아요. 자기 사무소는 한 개란 뜻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기업이 어디에다가 사무소를 두느냐 하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몇 개소? 1개소만을 둘 수 있다. 자기 사무소는 한 개다 이 말이죠. 동그라미 2번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인 기업은 어떻게 두 번째 줄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어디에다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무엇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또.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2번에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그렇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맞아. 첫 번째 줄에 보니까 2개 이상의 사무소, 서로 다른 2 이상의 사무소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중사무소라 그래요. 당연하지. 자, 두 번째, 임시중개시설물, 천막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제재가 다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개시가 먼저 나왔네. 바로 볼게요. 개시. 자, 개시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개시는 여기 사무소 안에다가 이렇게 걸으라 이 말이에요. 개시사항. 그래서 개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하래. 두 번째 줄에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하래요.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벽이죠. 벽. 나는 천장이 좀 보기 쉽던데 아니에요. 천장 뭐 누워 있을 거예요. 자, 보통 벽이 되겠죠. 벽이 됩니다. 벽에다가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 게시 사항이 조문 안에 들어있어요. 5개의 게시 서류가 있어요. 1호에 보세요. 등록증. 당연히 원본이겠지. 분사무소는 뭐가 되겠어요? 신고 확인서 원본이겠죠. 2호에 보세요.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래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 받아야 된다. 3호. 3호는 자격증이네. 개업 자격증 있는 사람, 있는 개업은 자격증, 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니까 다 게시해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 10명 고용했다. 10장 다 게시해야 돼. 소속의 자격증을 게시를 안 했다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개업이 잘못한 거예요. 소속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게시 의무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개업한테 있으니까. 네 번째요. 보증 설정 증명서를 게시하래. 공제증서. 공제증서 있죠. 공탁증서 같은 거 게시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도 우리 법에서 게시해야 될 의무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5가지 게시를 한다 이 말이지. 벽에다가. 그러면 액자가 5개입니까? 액자가 5개잖아요. 그냥 게시할 수는 없잖아요. 액자를 걸어야지. 그냥 종이를 붙이는 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액자를 5개를 사. 일단 액자를 사가지고 벽에다가 딱 게시를 해. 게시. 그러면 5개 게시하고 나면 나머지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벽에다가 어떻게 할 건데? 지도? 그건 아니 도배 대신 하는 거고. 자, 나머지 벽에다가는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회원권, 뭐 자격증 있죠? 이런 거 게시해야 됩니까? 게시해야 됩니다. 왜? 우리 법에 게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이 5가지는 반드시 게시가 돼 있어야 돼, 의무적으로. 근데 이것 이외에 각종 회원권들, 자격증들 게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회원권들이 있냐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골프 회원권 있죠. 기본적으로 골프 회원권 있죠. 골프 회원권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승마 회원권 있잖아요. 승마 알죠? 승마 회원권 있잖아요. 있다고 하세요. 있죠? 승마 회원권 있는데 뭐가 없어? 말이 없어요. 말을 사야 되겠다 지금 돈 벌어가지고. 말이 없어서 못하고 있대 지금. 승마 회원권 게시해야 된다. 또 요트 회원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요트 회원권 있죠? 있어요. 뭐가 없어? 요트가 없다 지금. 여기 요트 탈 때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요트 탈 때 있겠죠? 우리 해운대에서는 요트 타고 출근해요. 사람들이 아이파크 이런데 집집마다 저 밑에 요트가 있어요. 반바지 입고 요트 타고 출근하고 구질구질하게 막 차 안 끌고 다닙니다. 요트. 그 다음에 종합 체육시설 회원권 있죠? 그거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콘도미디엄 회원권이 있어요. 있죠? 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특히 로타리 클럽 회원권이라고 있어요. 로타리에 사는 사람들만 다 모이라 이래가지고 로타리 클럽 회원권이라고 아주 유명한 회원이 있어요. 유명한 클럽이 있어요. 아무나 가입 못합니다. 로타리에 살아야 돼요. 서면 노타리 이런데, 연산 노타리, 연산 교차로 이런데. 자, 그래서 이런 회원권들을 다 계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세법 시간에 보면 이게 나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세법 시간에 보면 회원권 이게 나올 거. 아직 세법 안 했습니까? 한 번 했어요 세법을? 아직 안 했구나. 자, 세법에 보면은 취득세라는 거 있어요. 취득세에 가면은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하면 내는 대상. 그래서 거기에 과세 대상에 보면은 회원권이 있는데 그 회원권 안에 보면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회원권이 있어요. 로타리 클럽은 아니고 콘도미디엄하고 그 다음에 골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렇게 그 회원권들은 다 취득하면 과세 대상이에요. 취득세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취득세 나오면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좀 되겠죠. 미리 들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게시. 당연히 게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제재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뭐가 나왔어요? 명칭이 나왔네. 자, 이 명칭은 제재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칠판에다 또 한번 적어볼게요.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크게 주제는 2가지입니다. 사무소 명칭.
자, 중개사무소 명칭인데 이 명칭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칭은 명칭은 무엇을 의미하죠? 간판 이름. 간판 이름 내지는 상호입니까? 그렇죠. 간판 이름이나 상호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업함에 있어가지고 약간 영향을 좀 미칩니까? 영향을 전혀 안 미칠 수는 없죠. 좀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지.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어떤 이름으로 한번 해볼 건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합격하고 생각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지. 생각하지 마. 자, 첫 번째 사무소 명칭과 관련해가지고 아무 때나 막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한 가지 사용해야 돼요. 뭐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게 연결된 단어로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 요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이름이 있겠습니까?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통 뭐 그런 게 있죠.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 부동산 중개. 들어봐 있어요. 천사 부동산 중개. 들어가면 천사는 없어. 엔젤 없어. 짐승들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법인도 그러면 이걸 써야 됩니까? 법인도 이거 들어가야 돼요. 법인 이거 안 들어가야 돼? 법인도 이거 들어가야 돼요. 법인인 기업도 저 문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에 주식계산이 유한예산이 이런 거 들어가요. 법인도 이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부칙은 이 둘 중에 하나 못 쓰죠. 뭘 못 씁니까? 이걸 못 써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쓴다. 그리고 다 썼다면 위반한 거예요. 기업이 아닌 사람 있죠. 기업이 아닌 사람은 이거 못 씁니다. 기업이 아닌 사람은 이거 아예 못 씁니다. 맞죠? 기업이 아닌데 이걸 왜 써요? 그죠? 기업만 이거 쓸 수 있는데 기업이 아닌 사람이 이거 썼다면 그거는 사칭인 거예요. 사칭은 제재가 틀립니다. 사칭은요. 제재가 형벌로 가요. 형벌.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가요. 사칭은 사칭인 거니까. 근데 기업들이 이걸 안 쓰거나 아까 부칙이 이걸 썼다면 그건 과태료로 가요. 질서벌로 가요. 질서벌로.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조금 일단 기억을 하시고. 추천드리는 이름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네, 쑥. 열로 쑥 들어오라고.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 쑥 들어와. 일로 쑥 들어오세요.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요. 이건 잘 안 잊어버려요. 쑥.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아주 기억될 수 있는 이름으로 한번 정해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이름입니다. 쑥. 열로 쑥 들어오라고.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5개 광고물 있죠. 5개 광고물, 요거는 간판 얘기해. 가로 간판, 세로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같은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5개 간판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뜻이겠지. 그런데 5개 광고물을 설치를 했다면 의무가 발생이 돼. 자, 등록증이 있겠죠. 여기에 표기된 누구의 성명?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네.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의 성명 표기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요. 성명 표기 의무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 누구의 성명이 되겠어요? 법인은 대표자겠지. 분사무소는요. 책임자예요. 이거 기억하셔야지. 그러니까 분사무소 간판에는 책임자 성명이 있어야 돼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는 대표자 성명이 있어야 돼요. 성명 표기. 성명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를 안 하거나 거짓 표기했다. 위반한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연락처 있죠. 연락처 표기 의무 있습니까? 연락처. 전화번호. 간판에다가 전화번호 표기 의무 없습니다. 연락처를 표기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표기 안 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가, 그럼 성명 크기가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어요. 어떤 크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크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크기는 어떤 크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그죠? 뭐 숫자는 없어. 숫자는 없고 그냥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성명 표기해야 된단 말이지.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표기하면 되겠어요? 소장 아니면은 대표 이런 식으로 적고 이름을 적으면 되겠지. 성명을 뭐라고? 김말려. 김말려 계십니까? 김말려 안 계시죠? 김말려는 제가 괜히 적은 게 아니고 요거는 우리 이제 이름이 고등학교 때 여자 체육 선생님 성함이에요. 김말려. 얼굴도 기억나지? 좀 무서웠어요. 체육 선생님이. 자, 그래서 소장 김말려. 요걸 기억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성명 표기해라고요. 자, 성명 표기 의무 있고 전화번호 표기 의무는 없는데, 자, 그렇다면 그 간판 그 앞부분에다가 요렇게 여러분들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넣어도 되겠습니까? 사진을 여러분들 사진 앞에다 넣어도 되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한번 넣어보세요. 자신 있으면 한번 넣어보라고. 쏙 들어오려다가 어떻게 한다고? 쏙 나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딱 보고 들어올라 하다가 이 집이 아니네 이러면서 옆집이네 이러면서 옆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 우리 대구란다. 여기 울산 있죠. 울산은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다 사진을 부착해도 되겠네. 뭐 하고 마스크 끼고. 자,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한 3년 동안 꼈습니까? 20년부터 해가지고 20년 거의 2월달 3월달부터 해가지고 21년 22년 그죠? 3년 동안 거의 꼈네. 거의 4년째네 거의. 힘드네 그지? 자, 그래도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마스크가 좀 익숙해지셨죠? 아닙니까? 네. 벗기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다 하더라고. 벗는 게 더 어색하다면서 막. 그래서 마스크 지금 코로나 상황일 때 보니까 새로운 거 하나 깨달은 게 있죠. 사람이 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밑에가 더 중요하더라고. 입 부분이 더 중요해요. 얼굴이 결정하는 게. 눈은 그냥 딱 보니까 그냥 뭐 우리 그전에 눈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눈은 다 거기에 있네. 눈은 그냥 막 눈 칠하고 이래 하면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죠? 중요한 거는 요 밑에였어요. 요 밑에가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전에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처음부터 마스크를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고 합격자 발표할 때 합격자 모임 때 누가 누군지 알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일부 공개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기 전에 조금씩 공개하세요. 원래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맞는 가장 최적의 얼굴을 상상을 해요. 마스크를 낀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최적의 얼굴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 상상과 약간 빈당할 수도 있어. 그럼 놀랍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공개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명칭까지 한번 봤어요. 명칭까지. 밑줄 한번 꺼볼게요. 자, 거기에 120페이지에 밑에 양가로 4번에 사무소 명칭.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했죠. 자, 당연히 안 쓰면은 이제 과태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부칙은 뭐라고 했어요? 부칙은 뭘 못 쓴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단 말이지. 이거 사용했다면 제재가 있을 거고.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 있죠. 개업이 아닌 사람은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했다면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거기 보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잖아요. 형벌로 연결되는 거지. 종류가 틀려요. 제재가.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뭐냐 하니까 위에서 말한 기업이 뭐 이렇게 문자를 안 쓴다든지, 그다음 공인중개사 부치기 또 공인중개사무소 문자 쓴다든지, 아니면 또 기업이 아닌 사람이 이런 문자를 쓴다든지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간판을 내려라, 간판을 철거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간판을 바꾸든지 간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강제로 철거시킵니다. 강제 철거시키는 걸 뭐라 하냐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시험에 물어봤다. 뭐라고? 틀리게. 뭐라고? 민사집행법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꼼꼼하게 하셔야 돼. 하나하나 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도 보세요. 성명 표기 의무가 있다. 간판 실명제라고 적어놨는데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5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랬어요? 그 밑에 줄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의 성명을 표기하래요. 그 크기는요, 그 밑에 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위반하니까 과태료가 되겠네요. 그치?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법인은 누구의 성명이라고요? 대표자 성명이라고 돼 있고 분사무소는요, 책임자 성명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니까 위에 성명 표기를 안 하거나 거짓 표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간판을 철거로 명하겠죠. 그래,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합니다. 강제 철거. 자, 이제 양가로 6번은 뭐냐 보니까 이것도 문제는 물어봅니다. 간판 철거 의무인데, 자, 간판 철거를 해야 되는 사유가 3가지가 있어요. 이 사유가 발생하면은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래요. 지체 없이. 밑줄 꺼볼게요. 지체 없이 간판 철거. 그럼 어떤 사유? 3가지가 있어요. 박스 안에 들어있어. 기억. 사무소를 이전했다. 그럼 사무소를 이전했으면은 그 이전에 있던 간판은 철거해야 되겠죠. 니은 보세요.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문 닫았죠. 간판 철거해야 돼요. 디귿.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등록 효력이 소멸됐죠. 간판 철거해야 돼. 이 3가지 사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돼요. 등록관청에서 간판 철거해라 말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이 넘겨보시면 등록관청이 딱 가서 보니까 간판이 그대로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합니다. 당연히 그 철거 비용은 당연히 청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명 등의 표기 의무. 이 광고 실명제인데 이거 뭐냐면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에요. 표시 광고, 우리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반드시 넣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게 뭐냐면 박스 안에 보세요. 우리 광고를 할 때는요, 기억 보세요. 중개사무소에 관한 명칭부터 해가지고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게 원래 조문 순서예요.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광고할 때는 이렇게 다 명시를 하죠. 등록번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 실명제라고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래요. 왜? 기업만이 광고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 성명 명시하고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마찬가지. 이걸 반드시 명시하고 광고를 하래요. 박스에 있는 거를. 그리고 박스 위에 줄. 박스 위에 3번째 줄 보면 중개보조원 찾았습니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된대요. 이것도 최근에 들어간 건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돼.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를 하면 위반한 거예요. 똑같이 위반한 거예요. 명시 위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때는 위 박스에 있는 사항, 오프라인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뿐만 아니라 정해진 사항 외에 뭐 중개대상물 종류에 따른 소재지 면적 가격 등도 명시하라고 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광고하니까. 자, 위반하면 과태료인데 박스 그 조문 안에 보세요. 회색 조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명시해야 되냐? 인터넷 광고할 때는요. 1호부터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이게 기본적으로 좀부터 들어가고 모든 중개대상물에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항이 좀 들어가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외우려고 지금 하면 안 되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
총층수가 몇 척? 총층수. 그다음에 사용검사, 사용검사, 그다음에 사용 승인, 준공검사 받은 날. 그다음에 방향이다, 방해 개수, 욕실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것도 다 광고할 때 명시하래요. 인터넷 광고할 때는. 지금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옳은 질문으로 보통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개업이 아닌 사람은 뭐 하면 안 돼?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닌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형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만약에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형벌이에요. 그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건 형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상물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그러니까 요거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광고를 이제 부당하게 하는 거죠. 이걸 부당한 표시 광고. 이것도 최근에 들어간 거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어떤 게 있느냐? 박스 안에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 보세요. 중개대상물 자체가 없어요. 중개대상물이 없으면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근데 광고한 거예요. 시세에 부당 영향을 주려고. 그래서 중개대상물 부존재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중개대상물 부존재인데 광고했다. 자, 니은 보니까 중개대상물은 있어. 있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했네. 거짓 광고예요. 거짓 광고 또는 과장되게. 그죠? 사실을 과장되게. 줄이면 거짓 또는 과장인 거지. 디귿에 보시면요.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그 밑에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 있는 것 광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광고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요. 이름 알아두세요.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조문 밑에 동그라미 6번이 있어요. 이러한 부당한 표시 광고 세부적인 유형, 그 다음에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런 것들은 옳은 지문으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지문 중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읽어보셔야 돼, 한 번씩. 자, 모니터링 나오는데 이 모니터링은 이번 순간에 넘어갈게요. 이 모니터링은 쉽게 얘기하면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시, 모니터링 감시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할 때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니터링. 누가 감시하냐면 국장이 감시합니다. 국장이. 물론 업무로 위탁을 주겠지. 감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서 이게 새롭게 신설되면서 문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제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네. 사무소 이전이죠. 사무소 이전은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